먹고 싶은 거 매번 우리가 바뀌잖아요. 네. 인생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늘 원하는 거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이랑 만났으면 근데 아마 원하는 걸 깊게 생각해 보면 가장 평범하고 그거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뭐. 유종애미란 말이 있잖아요. 네. 끝이 좋으면 그 과정이 좋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끝이 좋으려면 지금 열심히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끝을 맞이할 것인가는 결국은 어떻게 살 것인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나눠보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 기분 좋은 주말에 뭔 죽음 얘기를 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결국 죽음이 어쩌면 삶을 얘기하는 가장 좋은 소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오늘 수많은 죽음과 함께 또 하셨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법의학과 유성호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죽음을 참 많이 보셨죠? 그렇죠. 뭐 아무래도 네. 직업이 죽음 이후에 삶을 살펴보는 뭐 네.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네. 뭐 그동안 몇천 건의 죽음을 경험했죠. 네. 그 죽음들을 보면서 그 죽음마다 갖고 있는 여러 스토리들도 아마 함께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 어쨌든 이 평범한 죽음보다는 좀 더 좀 뭐 범죄와 관련된 죽음들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왜 근데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1년에 네. 한 30만 명이 넘게 사망하거든요. 네. 인구가 5,100만 명이 넘잖아요. 그 중에 이제 30만 명 중에 사실 뭐 범죄는 우리가 이제 살인이라고 부르는 건 통계청 통계로 보면 한 400명대가 안 돼요. 1년에.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 어쩌면 우리가 이제 표지판에 뭐 어제 교통사고 사망자 1명 뭐 이렇게 한 거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범죄는 낮긴 해요. 그렇긴 한데 실제 부검은 거의 한 9천 건 정도 하거든요. 1년에 우리 토탈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3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9천 건 하는데 거기는 범죄 이외에도 우리의 사회의 단면 예를 들면 뭐 고독사라든지 아니면 뭐 연명의료 죽음, 뭐 의료 사망 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돼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보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네네. 그 죽음이라고 하면 경계는 뭐예요? 경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사실 죽음이 네. 옛날에는 이벤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삶 아니면 죽음 뭐 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과정, 영어로 이제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옛날에는 완벽한 우리가 신체 조건을 건강이라고 WHO에서 정의를 네.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건강의 정의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해 나가는 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듯이 죽음도 과거에는 삶 아니면 죽음, 뭐 딱 경계가 분명한 뭔가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지금은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돌아가셨을 만한 질병에 요즘엔 살아계시기도 하고 또 연명 치료를 받기도 하고 굉장히 좀 불분명하고 모호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죽음을 뭔가 이벤트로 설명해달라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까? 죽음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아닌가요? 죽음 정의를 제가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목사님도 동의하셔야 되고 신부님도 동의하셔야 되고 스님도 동의하실 만한 그런 죽음의 정의가 있냐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과학자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죽음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생명 활동이 영원히 이리버서블하게 즉 되돌이킬 수 없게 정지하는 것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화내실 텐데 속으로 그게 그러면 무슨 얘기냐 생명 활동이라는 거 아마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우신 거 네. 대사 네. 뭐 번식 항상성 이런 게 생명 활동이거든요. 이런 게 네. 이제 영원히 멈추는 거. 이게 되돌이킬 수 없게 멈추는 거 이게 이제 죽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조금 꺼리는 편인가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원래 죽음이라는 거는 네. 사실은 그 프로이드도 그랬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돈도 영원히 벌고 또 이 부유를 또 이 어떤 즐거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이란 걸 추구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야만 되고요. 왜냐하면 죽음이 반드시 있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늘 생활하잖아요.
생각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을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도 네.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네. 네. 인칭 시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3인칭으로서의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영진 씨도 저도 얘기하는 죽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죽음 그러면 그냥 나와는 약간은 상관없고 뭔가 철학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 받아들이는 거. 이게 3인칭 죽음이죠. 예를 들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우리는 안타깝고 뭐 뭔가 애도를 표하지만 그래도 일상으로 쉽게 복귀하고 뒤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그게 3인칭 관점으로서 바라볼 때 죽음이고요. 2인칭은 너와 나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죽음,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의 죽음. 거기에는 친구부터 부모님, 가족. 형제, 가족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거는 또 다른 의미가 돼요. 그래서 보통 죽음에 대해서 3인칭을 젊은 분들은 다 3인칭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모든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죽음 나와는 상관없고 아유 좀 안타깝다 이 대량 뭐 가끔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이거 재발 방지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이제 이게 2인칭으로 다가오는 건 아마 정경진 씨나 저와 같은 나이가 되면 네. 이제 조금씩 그 앞이 다가오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죽음이 뭔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하는 게 드는 거죠. 그래서 20대가 바라보는 죽음, 50대가 바라보는 죽음이 다르고요. 1인칭으로서의 죽음은 이제 나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라서 이거는 되게 혹시 엘리자베스 키블리 로스의 죽어감에 대하여라는 책 혹시 아니 못 봤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네.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 정신과 의사인 키블러 로스라는 분이 관찰을 했더니 아마 이건 아실 거예요. 죽음을 맞이한 사람한테 당신 이제 죽음이 다가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반응이 5단계로 있다. 네네. 이건 아마 들어보셨어요. 네. 이 5단계를 쓴 그 처음에 얘기하신 분인데 이게 이제 1인칭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3인칭, 2인칭, 1인칭 바라볼 때 다른데 다만 우리가 3인칭으로서의 죽음이 굉장히 유용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요. 왜냐하면 죽음 때문에 이거를 너무나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살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3인칭 죽음은 좋은데 근데 우리에게는 끝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이 삶을 살 것인가를 할 때는 2인칭도 1인칭의 시점도 분명히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네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까 네.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네. 전 세계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슈가 있고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이고 좋은 세상인데 끝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이 2인칭 개념으로 받아들였을 때 2인칭과 1인칭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약간 그 3인칭 정도만 하더라도 좀 죽음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혹은 뭐 논리적인 것들도 가능한데 한 2인칭쯤 되면 굉장히 감성적이 될 수밖에 없고 한 1인칭쯤 되면 거의 뭐 감성을 넘어서는 약간 뭐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개입을 할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게 좀 있네요. 그렇죠. 네. 2인칭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게 되면 사실은 이 마음의 그 슬픔, 그다음에 안타까움, 자책감 이런 것들이 계속 남게 돼요. 그래서 가끔은 저에게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 네네네.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사실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가슴 속에 있는 거고 켜켜이 다른 기억과 또 좋은 추억으로 쌓아가면서 옅어지는 것뿐이지. 그래서 1인칭 죽음은 생각하면 어떠세요? 1인칭 죽음이요? 나의 죽음은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제가 실감이 안 되죠. 예, 아직 그때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뭐 그냥 깔끔하게 뭐 그냥 지워지는 거지 뭐 요 정도는 이제 느낌. 젊으신 거예요. 네. 젊으신 분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네, 마음이 젊으셔서. 네. 이게 1인칭 시점에서 우울해지거나 조금 더 뭐라고 이 슬퍼지는 감정이 들면 그때는 약간 진짜 다가오는 시기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보통 많이들 느끼시나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혹은 뭐 2인칭의 죽음,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게 진짜 우리가 마무리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네. 죽음이 우리 인생에서의 중요한 마무리인데 네. 사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걸 맞이하게 되면 그 키블러 로스의 5단계까지 가지도 못하고 절망 속에서 끝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또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은 죽음 뭐 잊혀지는 거지 또는 죽음 그냥 뭐 멋지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구체화가 되면.
약간 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부모님 세대 죽음 정도까지는 이제 경험을 좀 해서 세대 자체가 내 세대라는 생각은 좀 덜 드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기 시작하면 아마 더 현실적으로 뭐 내 피부로 좀 더 느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그렇죠. 네. 예전에 제가 어떤 교수님한테 나이 연로하신 교수님한테 노 교수님한테 네. 요즘은 골프를 안 치시냐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교수님께서 안 친다 그래서 왜 안 치시냐고 좋은 운동인데 그랬더니 치던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서 이제는 나랑 둘만 남았다. 다른 친구 하나. 그분도 이제 그 말씀하신 다음에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영진 씨가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네. 그런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우리 너무 우울한 얘기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 죽음이. 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우울할 수도 있는데 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걸 어떻게 준비할 건가? 1인칭, 2인칭일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 왜냐하면 인생이니까요. 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좋을까 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그때 오늘 제가 사실 여기 나온 이유는 네. 그런 고민들이 있는 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들한테는 여쭤볼 수 없잖아요. 경험을 나눌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거를 오랫동안 지켜본 분들한테 어떻게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 요즘 그런 책이 좋은 책이 많습니다. 네, 그중에서 제가 오늘 사실 추천사를 쓴 책이 있는데요. 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인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요? 네, 이렇게 딱 들으면 아니 후회하는 건데 왜 읽을까 그러는데 사실 반면교사가 됩니다. 여기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만날 걸. 우리는 계속 어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도 다음에 만나지. 그러다가 한 해 한 해 지나가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얘기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꼭 해야 될 거. 네, 또 네, 마지막에 어떻게 후회하지 않고 1인칭이 다가왔을 때도 좋은 죽음이었다. 정말로 나의 삶은 괜찮았다라고 네, 느낄 네, 수 네. 있게 그 정도로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어서요. 네. 저도 이 책을 오랜만에 읽고 사실은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한번 읽고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아서 네. 오늘 또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주려고 나왔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지금 뭔가를 선택하거나 우선순위를 둘 때 뭐가 돈이 더 되는지 아니면 지금 더 하기 편한 일인지 등등을 이제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그 관점을 조금 더 이제 뒤로 보내보면 내가 죽을 때 뭘 후회할까를 생각해보면 지금 우선순위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네. 뭐 흔하게 우리 어렸을 때 내일 만약에 지구가 멸망하면 뭘 할 거냐, 뭐 사과나무를 심을 거냐, 뭐 이런 류도 사실은 비슷한데요. 네, 네. 근데 진지하게 자기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건 오래된 현인들의 말씀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 1인칭으로 다가오기 전에 네. 신체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좀 미리 생각해 보고 어떻게 이 삶을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는 우리 3프로에서 늘 얘기하신 경제적 자유 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럼 그 25가지 중에 뭐 다는 힘들겠습니다만 어떤 것들 좀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저도 한번 좀 제 생각을 한번 좀 점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책을 읽고 이 25가지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이게 뭐 무조건 금과 옥조고 이게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닌데 여기에 예를 들면 저는 많이 하는 게 가고 싶은 곳에 여행을 떠났더라면 이런 어구가 있어요. 네. 이게 뭐 요즘에는 뭐 꼭 여행을 가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가고 싶은 곳이 머나먼 뭐 무슨 케이먼 제도 무슨 이런 곳이 아니라 네. 내가 진짜 원하고 내가 진짜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고 싶었던 장소라든지 되게 평범한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사실은 이분이 이 글을 쓰게 된 배경 그리고 케이스들이 들어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걸 읽다 보면 나도 오늘 이번 주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곳이라도 꼭 이 장소를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가 제일 뭐라 그럴까요? 감동, 제가 가장 마음속에 와닿았던 얘기는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꼭
만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하는 네. 후에 뭐 아시겠지만 혹시 만나고 싶으신 분, 그러니까 뭐 대부분 우리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서 사는데요. 네. 머릿속 깊은 곳에 꼭 언젠가는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누구나 한 명씩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일기일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단 한 번의 기회. 근데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바쁘다 또는 뭐 다음에 하지 하고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늘 네.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꼭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찾아가서 만나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들어있어서 저는 이게 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 1,000명 정도 되는 말기 환자들이 남기는 마지막 후회들을 좀 모아서 공통 부모들을 좀 찾아낸 그런 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네. 작가가 호스피스 전문이에요. 네. 뭐 호스피스 전문의는 생경하신 분도 계실 텐데 뭐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질환의 말기가 되면 사실상 전문적인 치료는 고통만을 증가시키고 통증 위주의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네. 굉장히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호스피스라고 우리가 완화 의료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세요. 제가 이분이 쓰신 책을 이거 말고도 다른 책을 갖고 있는데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25가지만 실천하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읽다 보면 나한테 맞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기 때문에 꼭 25가지가 아닌 10가지가 될 수도 있고 30가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추천해 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저도 이제 목차를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좀 눈에 들어오는 건 이거는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하는. 그거 남겨두셨잖아요. 지금 누구나 아마 나중에 정프로를 찾아보면 맞아요. 유튜브에 엄청 많이 있겠죠. 내가 살아온 흔적 이것들이 네. 아마 고스란히 있으실 거예요. 이면에서는 아마 후회 없이 살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물론 제가 활동한 이력이긴 합니다만 이게 내가 살아온 증거인가는 약간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뭐 일한 거긴 맞죠. 근데 이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던 어떤 증거,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인가라고 스스로한테 좀 물어보면 꼭 그런가는 약간 좀 헷갈리네요. 목차만을 보시고도 벌써 이런 깊은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면 아마 네. 본인이 좀 더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고 여러 가지였지만 또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활동이 따로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중에 그런 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좀 작은 규모의 도서관 하나를 좀 만들어서 사람들이랑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쪽지를 주고받는 도서관장을 하고 싶거든요. 저는 이제 책을 읽고 이런 감성을 느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럼 또 그분들이 답글을 달고 뭐 이런 걸 이제 저는 하는 게 제 마지막 목표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그러면 신체화 되기 전에 1인칭 시점으로서 네. 그 전에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건 할까요? 꼭? 네, 꼭 하세요.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그게 가장 원하셨다는 걸 하면. 네. 작게라도. 네네네. 네. 그리고 좀 약간 신기한 거는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이런 이제 목차도 있던데. 네. 그것도 마지막 순간에 후회되는 부분이신가 보죠? 네, 사람들이?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 마음 속에는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게 표출돼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책에서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뭐 일이라는 게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효율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게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친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분들도 꽤나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이것도 이게 뭐 친절이 그렇게 중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죽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걸 했더라면 것에 포함된다가 좀 신기한 일이기도 하죠. 네네네. 그리고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이라는 제목도 있던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마 대부분 자기가 치료를 받을 때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런 건 알고 있지만 네. 의사라든지 아니면 주변 가족에 의해서 이런 그 치료가 그냥 흘러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말기암 환자가
사실은 전신 항암 화학요법이라 그래서 항암제 네.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언젠간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왜냐하면 항암제는 굉장히 많은데 네. 암이 리스판스 레이시라고 해서 더 이상 안 듣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A라는 항암제를 썼어 굉장히 잘 들었는데 네. 이거 갖고 오랫동안 괜찮았는데 이제 안 듣고 B를 쓰면 반응률이 확 떨어지고 C를 쓰면 더 떨어지고 근데 이제 많은 아마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네. 그런 그 환자의 가족분들은 이렇게 카페나 이런 것들을 만드세요. 네. 거기에 보면 꼭 우리 어머니 살리겠다. 우리 아버지 꼭 이대로 보낼 수 없다 이러면서 어디 병원에서 뭐 이런 약이 좋다. 이 치료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느 순간 이 리스판스 레이시라는 게 떨어지면 네. 어느 순간에는 멈추고 아까 말씀드린 호스피스 치료로 네, 네.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하고 그냥 네. 끝까지 더 좋은 병원, 더 큰 병원 네. 가다 보면 이게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의식이 있고 내 마지막을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흘러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내용도 좀 포함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아 그거는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예, 진짜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자식된 도리라고 하나요? 보통 이제 그런 입장에서 부모님이 뻔히 이건 치료가 잘 안 될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의사도 알고 어쩌면 아버님 뭐 이렇게 뭐 부모님이 아실 텐데 아셔야죠 원래는. 예, 셋이 설령 다 알아도 그걸 멈추자고 얘기를 꺼낸다는 게 대단히 죄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일단 의사는 못해요. 왜냐하면 제시는 하거든요 보통. 이런 게 있고 반응률은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되게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이 그를 떠나보내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네. 솔직히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내 인생의 끝은 내가 마지막을 종결짓는 거가 중요하다고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들은 못 떠나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미리 조금 더 건강하실 때 혹시 치료가 매우 난망해져서 뭐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된다면 더 이상 내 몸에 뭐 그런 힘든 약들을 처방하지 말고 좀 더 편하게 내가 갈 수 있게 통신 관리를 좀 해달라는 걸 미리 좀 적어두거나 미리 뭐 법적인 혹은 뭐 공진 같은 걸 좀 받아놓는 게 더 좋을 수는 있겠군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그래서 네. 네, 그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네. 연명의료계획서라는 것도 있고요. 제가 아마 이제 제가 신간을 낼 건데 그때 네. 아마 또 혹시 만나게 되면 또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긴 한데 네. 이게 이제 가족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가족이 아프게 되면 이거를 그냥 떠나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분한테 소중한 거 그리고 마지막을 좀 더 존엄하게 네네. 맞이할 수 있는 게 뭔지는 정확한 정보의 교류. 말은 좀 어렵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실천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 책에 방금 말씀하신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내가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를 마지막까지 경제적인 것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어떻게든 지연시키는 것이 그나마 덜 죄스러운 느낌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효도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죠. 네. 저는 사실 이제 제 죽음만 생각하면 아직 뭐 제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어리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죽음을 제 의식이 정확하게 인지하는 상태에서 맞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선망이 끝에 한 일주일 정도는 분명히 오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선망이라는 걸 겪게 되면서 끝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 방금 말씀하신 거 내 의지와 존엄하게 끝 선망이란 건 피할 수는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망이라고 한다면 조금 뭐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혼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약간의 헛소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약간의 좀 특이 행동, 이상 행동, 그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의식을 찾을 수 없고 꽤 오랫동안 그런 것들이 보통은 일주일 이상 있는 경우가 누구에게나 오는군요, 그건. 옵니다. 대개는. 네, 근데 뭐 그거까지는 욕심이고요. 고전에 네. 내가 내 마지막을 결정하고 조현 씨가 가장 바라시는 건 아마 이걸 거예요. 내 인생에서 아쉽죠. 왜냐하면 좀 더 살면 더 좋으니까 아쉬운 점은 있지만 후회는 없이 괜찮았다 이 정도면
좋았다. 도서관도 만들고 좋은 사람들한테 책에서 느낀 점도 서로 교류했고 연애도 해봤고 사랑하는 아내와 좋은 삶을 살았고 이 정도면 됐고 아쉬운 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더 살고 싶죠. 누구나. 그렇지만 네. 이 정도면 괜찮았다고 그렇게 끝내는 걸 아. 의식을 갖고 끝내시는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저는 뭐 그것도 물론 되게 좋은 일입니다만 내가 죽는 순간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설명해 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글쎄요. 그래서 경험을 나눌 수도 없고. 네, 그리고 적어도 그래서 제가 죽을 때 이런 느낌이 죽는 느낌이구나를 제가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선망이라는 게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게 이제 아예 의식이 없는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모르는 거야. 그분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우리가 모르고 아직 여쭤본 사람이 없어갖고요. 그냥 표현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밖에서 바라봤을 때 네.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선망, 혼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 내재적으로는 어떤 끊임없이 마지막에 뭐 주마등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너무 무거운 얘기지만 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선망이라고 하더라도 듣는 거 네. 그다음에 그것도 어떤 있- 청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실제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왜 가끔 보면 왜 저 불교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맞아요.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고승이시니까. 네, 그래서 와, 좀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지도 중요하지만 근데 전반적으로는 네. 끝이 굉장히 괜찮게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한 번쯤 꼭 네.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거 해요. 왜냐하면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뭐 삶에 있어서 뭐 중요한 게 경제적 자유 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면 끝을 그러면 사실 이 중간 과정이 되게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마무리는 결국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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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 끝을 생각해 보는 건 내 삶의 중요한 운영의 스트래티지도 된다. 네, 네. 이렇게 제안하고도 싶어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죽음의 순간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의식하고 싶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제발 모르게 그 죽음의 순간을 그냥 모르게 자다가 나도 모르게 혹은 뭐 아예 그냥 의식업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제일 또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 아프지 않게. 뭐 아프지 않게는 이제 포함해서 그러니까 내가 죽는 순간을 모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 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워낙 크니까 그걸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맞이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던데 그거는 좋은 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태도야 뭐 그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니까요. 근데 네.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기도 해요. 그렇게 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가 1년에 30만 명이 좀 넘게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중에 한 8만 명, 9만 명 가까이가 암으로 죽어요.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 치매 이런 것들도 많고요. 또 치매. 우려성 심부전이라든지 네. 이렇게 장기적인 그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들 꽤 많아서 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건 93세쯤에 93세 좀 아쉽나요? 96세쯤에 그러면 그냥 100세 채우면 안 될까요? 100세는 좀 어려울 거야. 네. 전 채울게요. 제가 그래 100세 좋습니다. 100세쯤에 한 일주일 정도 좀 잠깐 몸이 좀 안 좋고 그렇죠. 네, 잠깐 몸이 좀 안 좋고 그다음에 맛있는 포도주를 먹고 잠이 들으면서 이제 내가 끝나나 보구나. 내일 병원에 가려고 그랬는데 망했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맞이하는 거 그거 원하시는 거죠. 예, 저는 그렇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굉장히 드뭅니다. 드물어요? 네, 드물어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끝을 맞이할 것인가는 결국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 그 요즘에 그 젊은 분들은 그래서 뭐 아까 잠깐 뭐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유서 같은 거 이제 미리 써놓는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네. 그거는 그래도 비교적 좀 건강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유서를 써보신 적 혹시 계시나요? 머릿속으로만 썼어요. 머릿속으로. 예. 근데 차마 이제- 손으로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글로 써보거나 컴퓨터로 직접 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반성도 들고요. 음.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지고요. 현재 나의 상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유서를 쓴다는 건 실제로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해서 쓴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과거를 돌이켜보고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현재를 점검하는 네. 그런 의미에서 유서를 써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본인의 그 오비추어리라고 그러죠. 네. 그
왜 우리 신문 보면 누구누구 씨의 부친상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거와 비슷하게 외국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한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쓰는 글이 있어요. 짧게. 그것도 써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써보는 거죠. 예를 들면 약간 객관적으로. 맞아요. 객관적으로. 네. 이거를 아마 자제분이 계시죠. 네. 자제분이 아마 정용주 씨에 대해 쓴다 그러면 뭐라고 쓸까? 이런 걸 써보는 것도 좋고요. 네. 또 유서를 써본다는 것 자체도 써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나의 아내와 나의 아이들에게 뭘 남길 것인가? 뭐 재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내가 뭘 해서 뭘 남기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게 유행인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삶을 잘 살아보고 싶은 그런 트렌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삶을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될 수 있겠군요. 3인칭으로서의 죽음으로서 가장 큰 효과인 거죠. 3인칭으로서의 죽음을 아주 젊을 때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살, 20살이라고 해도 지금 막 대학에 입학했던지 아니면 사회에 나오신 분도 한번 적어볼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지금이 아니라 네. 98세를 기준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죠. 98세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20살 때 네. 자기가 그때는 다 100살까지 살 거라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 유서를 쓰면 나는 이제 내 이런 병에 걸렸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럼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걸 쓰면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글이라는 거에는 예언적 성격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이 글을 써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후회 안 하는 분들도 계실까? 후회 안 돌아가실 하면. 때? 아쉬운 분들은 많아요.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후회 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계실까요? 계십니다. 아쉬운 분들은 100% 다 아쉬워해요.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후회는 정윤 씨는 뭐가 후회되세요? 지금 당장이라면?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요? 3%라는 이걸 만드셨고 네. 즐겁게 살으셨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지금 간다면 못 가본 데가 너무 많아요. 여기 있죠. 가보고 싶은 곳. 네. 그거 인생에 반영하자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갑자기 일 그만두고 나 가볼래. 가려면 되게 멀리 가셔야 되나요? 좀 멀리 가야지. 그러면 네. 적당한 시기를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아직 멀었잖아요. 네. 아직 한 30년 남지 않으셨나요? 30년 더 남으셨나? 갈 때까지요? 한 50년 남으셨나요? 교수님. 기대 수명이 83세예요, 남성이. 그래요? 이제 지금 현재는. 근데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다만 아쉬워할게끔 끝을 맺지 않은. 그 정도면 괜찮은 거군요. 아쉬워하는 정도다. 가고 싶은 거지만 이게 일생일 때 한이 될 정도는 아니시죠. 그렇죠? 그렇겠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거기를 가봤으면 하는 정도죠. 그러면 계획을 짜서 50년 이내에 갔다 오시면 되잖아요. 3%를 선택하고 여행지 대신. 그렇다면 이게 후회 종목에 들어갈까? 아마 고심하셨다면. 만약에 후회 종목에 들어가면 당장 그만둬야 되나? 아니요. 계획을 세우셔야죠. 이것도 아깝잖아요. 이거 그만두면 후회하실 텐데. 그렇죠? 이거 그만두면 어렵네요. 이거. 진짜 어렵죠. 어렵다. 네. 죽음을 기준으로 하니까 죽을 때를 기준으로 하니까 선택이 전 예전엔 더 명료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내가 뭘 더 좋아할까? 그리고 이 책도 그래요. 내가 뭘 더 좋아할까? 뭘 더 중요시 여길까를 고민해보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교수님은 지금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없으세요? 많죠. 나중에 이제 죽음을 생각할 때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이거 왜? 근데 이제 항상 선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어떤 한 시점에서의 선택. 예를 들면 제가 A와 B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둘 다 하고 싶은데 A를 선택하고 최선을 다했다. 그럼 B를 후회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A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건 많죠. 그렇지만 하나씩 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하고 계시죠 지금. 정윤 씨도 약간 엄살을 피우지만 인생에 있어서 억지로 끌려서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쪽은 아니긴 하죠. 혹시 제가 보기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스타일이실 것 같은데. 그거는 비밀입니다. 비밀인가요? 리스팅 같은 것도 해놓으세요? 그럼요. 저도 유서도 썼고요. 유서도 써봤고요.
유서 쓰면 뭐 아주 짜잘한 것도 네. 쓰게 되고 예를 들면 뭐 지갑 번호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그렇죠? 그런 아주 자잘한 것부터 시작해서 네. 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남기고 싶은 말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리스트도 있고 그 네. 리스트 중에서 내가 뭘 했는지도 하고요. 근데 그 리스트가 매번 바뀌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20대 때 가고 싶은 곳에 지금은 가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행지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고 또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고 읽고 만나고 사람들을. 네, 그래서 변화하면서 매년 리뉴얼을 합니다. 아 그러면 그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올해와 또 3년 전에 쓴 것 한 6년 후에 쓸 것들이 다 계속 바뀌는 거군요. 바뀌죠. 장강명 작가라고 혹시 알고 계시죠? 네네네. 장강명 작가도 한번 초대해서 물어보시면 아, 유서 쓴다고 하실 거예요. 그분도 이렇게 유서를 네. 쓰신 편이고. 하여튼 요건 약간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유서를 써보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안 쓰는 거는 약간 이걸 쓰면 마치 죽음에 한 계단 가까이 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까봐. 아 그렇구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럼 워크북이 필요하겠네요. 워크북은 뭐예요? 뭔가 이렇게 가이드가 좀 필요하겠네요. 필요하시면 동영상에서 제가 그거를 약간 강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많은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유성호 교수님 이렇게 침 나옵니까? 나올 겁니다. 저도 안 쳐봤는데. 네, 교수님이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신 혹은 이제 많이 좀 지켜봐 보신. 네, 저는 유서도 정말 많이 읽었어요. 많이 떠나신 분들의. 그래서 뭐 되게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요. 네네. 또 그분들이 어떤 후회를 하는지도 사실 저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꼭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나온 거고요. 만약에 마지막으로 한 끼 드셔야 된다면 교수님 뭐 드세요? 사형수의 식단인가요? 마지막 한 끼? 저는 제 아내가 끓여준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제일 맛있어요. 마지막까지 아내분 고생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아내가 원하는지는 확실치 않은데요. 네. 제가 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네네. 아니면 어머니의 된장찌개도 좋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마지막 한 끼 하면 무슨 막 트러플에 막 뭐 무슨 거위간에 뭐 이런 거 막 요구할 것 같긴 한데. 뭘 드시고 싶으신데요? 저는 청국장. 청국장 꼽아요. 청국장으로 가겠습니다. 청국장. 아마 마음속으로는 먹고 싶은 거 매번 우리가 바뀌잖아요. 네. 인생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늘 원하는 거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이랑 만났으면. 근데 아마 원하는 걸 깊게 생각해 보면 가장 평범하고 그거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뭐. 네네네. 그게 이제 이번 요 책에 이제 추천사를 쓰신 이유기도 하고. 맞아요. 네. 제가 원래 이 추천사를 잘 안 쓰는데. 네네네. 가끔 씁니다. 생각해보니까 가끔 썼네요. 근데 이제 많이 이게 의뢰가 들어오는데 잘 안 쓰는데 이 책은 사실은 읽고 울컥했던 게 있어요. 제가 사실 2인칭의 시점에서의 죽음을 경험한 지가 꽤 있어서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오랜만에 우리 정영진 프로님도 뵙고 그러려고 나온 거죠. 원래는 근데 이게 이제 오츠슈이치? 오츠슈이치. 이분이 2011년에 쓴 책인데 다시 이번에 어떤 리뉴얼이라고 하나요? 다시 이제 쇠를 바꿔서 나오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오츠슈이치 작가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완화 의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죽음을 바라보신 거라서 사실 이게 오래돼도 그 가치는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점점 그 가지수가 좀 줄어드는 삶이면 참 좋겠네요. 그죠? 이거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아마 생각으로 더 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여행 얘기하셨죠. 그리고 어머니 청국장 드실 수 있나요? 지금? 그럼 먹을 수 있죠. 그럼요. 네네네. 그러면 어머님한테 찾아가서 용돈도 드리고 청국장도 드시고. 그러네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혹은 되기 전에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좀 해놓으면 적어도 후회를 안 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지라도 굉장히 줄여놓거나 가지수를 줄여놓거나 아니면 그 정도를 좀 낮춰놓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그래서 목표는 끝에 이 정도면 괜찮았다. 우리 삶이. 그런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으면. 우리 교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그 죽음을 보시죠? 그렇죠. 저희가 하는 일이 월요일, 금요일 부검하는 건 루틴이니까. 아이고. 그 일은 후회는 안 되세요 혹시?
내가 계속 이렇게 많은 죽음을 봐야 되나? 그냥 제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천직이에요? 네. 아마 제가 선택한 거고 그렇게 싫지 않아요. 하다 보면. 그래요? 그럼요. 의미 있는 직업이에요. 물론 의미는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제가 열심히 하면 남한테 도움을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약간 죽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지 사실 그분들을 위한 직업이고요. 돌아가신 분을 위한 직업이고요. 그 돌아가신 분들 이제 법의학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워낙 접할 기회가 좀 적다 보니까 가끔 뭐 미디어에서는 좀 봅니다만 그 어떤 분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보면 그분의 살아 계실 때 궤적이든 뭐 이런 것들이 좀 읽히신 경우가 많죠. 많이 보시면. 네, 그 아무래도 뭐 신체 내부에서 이분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셨는지 어떤 식으로 삶을 살으셨는지도 신체 보여요. 내부에서도 100% 보이는 건 아니지만 네. 느껴질 때가 있고요. 또 이제 그분의 인적상을 네. 이제 형사님들이 다 조사하게끔 돼 있어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는 그분의 인적상부터 시작해서 네. 그분의 약물, 그분의 이제 건강력, 네네네.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고 또 그분이 누구와 사는지, 뭐 또 그분이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라서 네네네. 이제 죽음을 판단할 때 그거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런 걸 보면 안타까울 때도 또 마음이 울컥할 때도 네네네.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유종애미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끝이 좋으면 사실은 그 과정이 좋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끝이 좋으려면 지금 열심히. 네네네. 그래서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하다가 아니요, 굉장히 이거는 저는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끝이 좋으려면 지금 열심히. 예. 지금 뭔가 이렇게 동기도 안 생기고 뭔가 의미부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마음은 늘 갖죠, 누구나. 네. 근데 그 끝을 생각해 본다면 다시 좀 내가 힘을 내거나 아니면 어떤 시도를 좀 해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또 될 수도 있겠네요. 이 끝을 그럼요. 생각하는 거로. 원래 우리는 인간은 원래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해요. 뭐 하이데거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원래 우리 디폴트로 외롭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해요. 네네. 누구나 그럴 거야.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을 때도 또 직업에 있을 때도 이게 뭐한 짓인가 외롭다라는 생각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스스로 찾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 의미를 못 찾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끝에 이 정도면 열심히 살았고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려면 끝을 생각하면 지금의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참 저는 뭐 올해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끝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저는 좀 더 열심히 살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 더 땡겨서 한번 좀 해보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국장도 쓰시고요. 여행도 좋은 데 가시고요. 도서관도 꼭 만드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도서관에 우리 교수님 책을 가득 진열해 놓겠습니다. 초청해 주세요. 같이 한번 할게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유성우 교수님과 함께 죽음이라는 주제로 어찌 보면 조금 무거울 수도 있으나 아마 쭉 들으셨으면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으셨을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어쩌면 쉽지 않은 이야기 하지만 우리가 들어도 매우 좋은 그런 이야기 전해주신 서울대학교 법의학과의 유성우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기회 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